52살의 나이에 나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내 남편이 바로 옆방에서 다른 여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요. 27년 동안 오직 한 남자만 알고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는데 단 하루 밤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억눌리며 살아왔던 걸까요? 40대 중반의 낯선 남자가 내 몸을 어루만질 때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남편 민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끝난 후 거울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빛이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몸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내가 이런 여자였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저처럼 행동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보는 시선도, 나 자신을 대하는 시선도 모두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해 진짜 행복을 찾게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부끄럽고 적나라한 부분도 있지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에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거래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고요. 나더러 동행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의 나이가 되니 이런 자리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괜히 피하고 싶어졌으니까요. 민호는 올해 53, 우리는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고 대학 1학년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민호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동네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계속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여유로운 기운이 풍겨왔습니다. 그가 바로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할 때 지은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정우의 아내 미정이 반겼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진한 화장과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통창으로 보이는 거실 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펼쳐졌고 인테리어 또한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다이닝룸에서 준비되어 있었는데 정우가 직접 마련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었고 와인도 여러 병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와인을 따르며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말투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반면 민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선 늘 그랬습니다. 대화를 주도한 건 미정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 맛집 이야기, 쇼핑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이어갔죠. 그런데 가끔 던지는 말들은 꽤 대담했습니다. 정우는 틈틈이 제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취미는 무엇이에요? 평소에 즐기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정우가 더 좋은 와인을 가져와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정우가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시선이 자꾸 내게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죠. 한편 미정은 민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스트레스는 많은지, 취미는 무엇인지 묻고는 그의 대답마다 과하게 반응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와인의 영향인지 분위기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미정이 갑자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차례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 싫으면 벌칙을 받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가벼운 질문들이 오갔지만 점점 더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가 내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젊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이어 미정은 민우에게 질문했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민우는 당황했지만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게임은 계속 이어졌고 질문들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러다 미정이 던진 마지막 질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보고 싶은지 묻는 것이었죠. 그 순간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 있으신가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분명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보는 건 어떠냐고. 부부끼리 서로 바꿔보는 거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진지했고 정우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민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며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정우가 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원한다면 해보자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게임 같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미정은 이미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민호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질투와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7년간 눌려온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듯했죠. 정우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죠.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걸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우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했어요. 52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미정과 함께 있을 그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질투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우의 손길은 섬세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오히려 나를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52년의 삶 속에서 이런 두근거림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민호와 신혼 시절에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내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죠.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메말라 있던 내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듯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민호와 미정이 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더욱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가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바랐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욕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정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나 자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27년 동안 단 한 남자와만 살아온 내가 지금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손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내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맡기며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52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정우는 그런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완벽하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정우의 상체가 드러났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민호보다 훨씬 단단하고 탄탄한 몸매였거든요. 꾸준히 운동을 해온 듯 보였습니다. 그가 나를 안았을 때 근육과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듯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목에서 시작해 가슴, 배로 내려왔을 때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간절해졌습니다. 민호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정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허벅지 사이 깊숙이 닿았을 때 나는 소리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내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하나 되려 할 때 나는 다리를 벌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그가 들어오는 순간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민호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으니까요. 정우는 더 크고 단단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움직이자 잊고 있던 완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습니다. 나 역시 그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들어 올려 더 깊이 받아들였죠. 정우가 내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격렬히 움직일 때 나는 거의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민호와는 해보지 못한 자세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었죠.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자 나는 정우의 등을 감싸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정우도 나와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힘껏 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옆방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미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우가 다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속삭였죠.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욕망이 더욱 커진 탓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내 마음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곧 옆방에서 민호와 미정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옷을 추스르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네 사람은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달리 보였습니다. 개운해 보이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내게 시선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속엔 아쉬움과 만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조용히 미소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민호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 채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각자 씻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서로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같은 침대에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함께한 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 체온, 그리고 속삭임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도 미정과의 순간을 곱씹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민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미정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정우와 함께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고.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경험을 계기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자꾸만 정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 눈빛, 따뜻한 시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보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 부부에게 어떤 결과가 닥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정우가 또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우와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마 미정과의 경험이 그에게도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정우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밤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52년 동안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결국 나는 정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정우가 이미 방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자연스레 그 손길에 이끌렸습니다. 마치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말이에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우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와의 시간이 전부였죠.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숨 쉴 틈조차 없을 만큼 강렬했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이번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그리움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정우는 성급히 내 옷을 벗기며 나를 원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나 역시 그의 셔츠를 힘껏 벗겨냈습니다. 호텔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맡기며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껴안았습니다. 정우가 내 가슴을 애무하며 젖은 혀끝으로 자극할 때 나는 저절로 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다리 사이 깊숙이 닿자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충분히 나를 준비시켜 주었고 혀끝이 내 가장 민감한 부분을 파고들자 나는 그의 머리를 붙잡으며 더 원한다고 애원했습니다. 민호와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정우가 내 몸을 뒤로 돌려 엎드리게 했을 때 전혀 새로운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자세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가 뒤에서 파고들자 전혀 다른 각도의 쾌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우는 허리를 움켜쥐고 거칠게 움직였고 나는 베개를 움켜쥔 채 그의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들었습니다. 거울 속 비친 우리의 모습은 낯설 만큼 관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자세를 바꿔가며 몸을 탐했습니다. 내가 위에 올라타 그의 몸을 삼킬 때 정우는 내 엉덩이를 움켜쥐고 더 깊이 들어오라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대로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 눈을 마주한 채였습니다. 정우가 내 다리를 벌리며 깊숙이 파고들자 의식이 날아갈 듯한 쾌락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달하며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끝난 뒤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은 채 땀에 젖어 누워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좋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묘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육체는 충족되었지만 마음 한쪽은 텅 빈 듯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바란 것이었는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정우가 내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고.
그러나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는 결국 육체에 국한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욕망으로 묶인 사이였습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면 민호와 내 결혼은 회복 불가능한 금이 갈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호를 보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사람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비밀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나는 친구를 만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옳지 않다고 솔직히 썼습니다. 정우는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과 함께 좋은 시간이었고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시간들은 내게 분명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나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